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 법들로 인해 의회 지지 없이는 점진적 제재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관련 법들의 제한을 감안했을 때 의회의 지지 없이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의 유예나 전면 해제 이전에 안보와 영내 안정성, 인권과 통치 방식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 문제와 자금 세탁, 불법 무기 거래, 국제 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와 핵 확산, 군사적 도발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면제나 일시적 해제에 대해 의원들이 정치적 합의를 맺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this was passed by Congress, I would expect that any unilateral action to suddenly lift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ould have severe backlash from the Congress at this point because they have not expressed any consensus for the relief. 2016년에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르면 북한의 돈 세탁 활동 중단과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불법 억류 외국인 송환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 분배와 감독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 북한 정치범 수용소 환경 개선 등의 진전을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해야 제재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월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발표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 접근법이 과도하게 수동적이며 공개적인 관여 제한에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되면 의원들이 북한 핵의 점진적 폐기와 이에 상응한 점진적 제재 완화라는 바이든 정부 목표의 장단점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재개 제안을 무시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를 꺼리는 이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압박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은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유예 조치도 되돌릴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국 시사는 5일 합동 사이버 방어협력체 JCDC 구성을 발표하고 여러 연방기관과 주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민간 부분에 보유한 사이버 기능과 역량을 통합하기 위해 협력체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사는 이어 협력체가 사이버 방어 과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형성하고 사이버 방어 운영 개선을 위한 연합훈련을 지원하며 포괄적인 국가 전체의 사이버 방어 계획을 설계하고 구현하게 될 것이라면서 적들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기반 시설을 보호하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 해킹 방어 등 대응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동 사이버 방어 협력체는 미국 의회가 올해 초 제정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연방정부와 민간 부분에 걸친 합동 사이버 계획실을 시사 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에 따라 신설됐으며 국방부와 사이버사령부, 법무부, 연방수사국 FBI 등 관련 정부 부처를 포함해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 자료와 선박 이동 경로 등 그동안 감춰져 있던 대북 정보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5일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으로 과거 각국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사시설에 대한 위성사진이나 위치 정보 등을 민간 차원에서 수집하는 사례들이 크게 늘었다면서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분석하고 항공기와 선박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민간단체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단체들은 위성 정보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정보보다 더 현실적인 분석을 제공해왔으며 북한이 이미 위협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제기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960년대부터 미국 육군 등에서 위성사진 분석가로 활동했던 닉 한센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은 VOA에 민간 차원의 분석도 정부기관처럼 좀 더 책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발표를 지향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상호 검증을 통한 좀 더 세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어떤 사안이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정박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 보겸 대북 특별대표가 밝혔습니다. 정박 부대표는 그러나 북한과의 실질적인 접촉은 아직 없었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특별부대표는 5일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개최한 한국전 냉전 참전용사 미군 유해 관련 업무 현황 연례 브리핑에 참석해 미국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실질적 접촉은 없다면서도 미국은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 made our outreach to North Korea, and Ambassador Sung Kim, when we were in Seoul together in June, has said then and now that we're ready to meet whenever, wherever, with no preconditions to see where we can go in our relationship. But so far, there's been no substantive contact. 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부분적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누구도 출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군 유해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에 대해 북한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의 대화 제안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 노력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인 반응을 촉구했습니다. But the DPRK has created significant barriers to the delivery of assistance by closing its borders and rejecting offers of international aid, while also limiting the personnel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d monitoring existing humanitarian projects.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핵화 협상과 관계없이 북한과 직접 미군 유해 관련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었지만 북한은 2019년 3월을 끝으로 소통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유해 문제를 정치와 연계하는 북한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But while we delink it, for the North Koreans, it's clearly something that they link, and it's almost inextricably linked, I would say, that anything, whether it's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Dr. Pak talked about or remains recovery and repatriation, they clearly link those issues. 이런 가운데 이날 DPAA는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중 신원이 확인된 미군은 현재까지 총 599명이며 아직도 실종 처리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7,5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또 한국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한국과 공동유해 발굴 작업을 위해 이달 말 미국 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10년 뒤인 2031년에도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의 펠릭스 카베다노 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농무부의 국제 식량 안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카베다노 연구원은 5일 보고서 관련 설명회에서 76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향후 10년간 높은 소득 성장으로 식량 안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은 장기화된 경제난 등으로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의 경제 소득은 성인의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 필요 열량 섭취 수준과 직결되는데 북한은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인 2100kcal보다 446kcal가 적어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베다노 연구원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국의 경제 활동을 둔화시키고 폐쇄 정책을 초래해 국민 평균 소득은 줄어든 반면 식량 유통의 어려움과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식량 안보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밝혔습니다. 성조지는 4일자 보도를 통해 한국은 한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 방역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18개월이 지난 현재 빠른 시일 내에 백신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65개 나라에 1억 1,2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기증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0만 개는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하고 이어 약 12,500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